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2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3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93% 하락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증시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2,489포인트로 2,500선 아래로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838포인트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코스피는 크게 매도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코스닥은 1,000억씩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금 이제 어렵게 2,500선 위로 좀 이제 뚫고 나갔었는데요. 오늘 이제 크게 좀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의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이제 크게 하락을 하였고요. 오늘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좀 같이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전체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골고루 증시가 하락을 하였고요. 어제 보니까 이제 상위 종목들 그리고 하위 종목들도 같이 내리고 그다음에 한 8개 종목 정도가 이제 그런 쇼크 사태로 인해서 하한가를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제 그런 급락이 좀 있었고요. 그런 SG 증권에 대한 좀 이제 리스크라든지 뭐 주가 조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언급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시장이 또 단기간에 상승한 것에 대해서 조정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선을 좀 뚫고 내려왔는데요. 적절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자리를 잡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은 이번 주 수, 목, 금 3일 정도를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그런 주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봉도 이제 이번 달에 상승했던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크게 이탈하지 않았고 기관 투자자도 뭐 크게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지수만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매수한 것을 아직까지도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매도세가 점점 멎어가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증시가 좀 이제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매물을 쏟아내면서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일부분 이제 조정을 준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또 개선이 되면 금방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컸던 만큼 하락폭도 지금 큰 상황이고요. 코스피와는 다르게 투자자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한 7일 정도 그 이상 매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차익 물량이 쏟아지면서 고점부터 지금 이제 조정이 들어간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위주로 오늘 크게 이제 큰 급락이 나왔고요. 네. 이전에도 과도한 상승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는 하락이 나오면서 좀 이제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이제 60일선 수준에서 하락을 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자체는 지금 반등을 바로 진행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조정이 깊게 들어간다면 반등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자체가 지금 골고루 상승한 것이 아니고 특정 종목 위주로 좀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주의를 하시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이 4월 월봉이 음봉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상승이 워낙 강하게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지표 조정이 조금 더 깊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요. 해외 증시는 사실 그렇게 급락을 했던 지수가 없는데요. 오늘 특히 이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율을 보면은 환율도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식하지 못하게 급등을 한다라기보다는 고점을 조금 넘어가면서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37원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었고요. 크게 뭐 급등을 하고 있지 않아서 아직 괜찮지만 올라가는데도 좀 이제 제동이 걸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그런 패턴에서 좀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흐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환율에 대한 움직임도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계속 떨어지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한 0.3%,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이상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오늘은 한 0.4% 정도 그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또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네, 여기서 적절하게 또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계속 이제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가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금리 인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의 움직임을 주목을 하면서 계속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채권 금리고요. 채권 금리는 3.4%입니다. 네. 환율은 또 올라가지만 채권 금리는 떨어지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3.5%에서 좀 이제 떨어져서 3.4%대로 진입을 했고요. 고점 자체가 이제 점점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 확실히 네,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네. 외환과 마찬가지로 국제금리도 같이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증시 전체가 전반적으로 좀 반등하는 움직임이 천천히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완연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아직 상반기는 좀 불안한 느낌이 있지만 분명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네, 증시 살펴보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20원 상승해서 18,10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0.11% 상승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18,7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꽤나 이제 강하게 출발을 했었는데요. 코스피 지표가 밀리면서 그리고 이제 관련 종목들이 같이 밀리면서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부합 수준으로 네, 선방을 했고요. 사실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하락한 것에 대비해서는 지금 이 관련 테마들은 네,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떨어진 종목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 똑같은 움직임으로 오늘 상승 출발해서 하락이 좀 이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폴란드 원전에 대한 그런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끝까지 이제 수급을 실어가면서 힘을 주기보다는 잠깐 이제 힘을 실었다가 좀 이제 빠지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진짜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그런 미국과 한국의 원전 협력에 대한 소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 전체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이제 힘이 빠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보합 정도도 지금 괜찮다라고 보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어제보다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고요. 18,030원으로 네, 한 70원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뭐 크게 네, 많이 하락한 것이 아니고요. 네, 70원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00원 정도만 더 올라가면 2만 원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2만 원으로 진입을 했을 때는 이 호가 한 단위가 50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가 상승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25일, 내일이 26일인데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 4월 26일에 그런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날짜로는 27일이 아마 그 정상회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번 주를 보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 소식을 기다리면서 보합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잠깐 오전에 터지면서 882만 주로 거래가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 대비해서는 한 300만 주가량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좀 아쉽게도 이제 거래가 늘면서 상승을 어제 하락한 것을 메워주면서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왔으면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요. 이전과 비슷하게 네,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연일 계속 조정을 주면서 주가를 눌러가는 그런 움직임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올릴만 하면 내리고 올릴만 하면 내리고 계속 이제 한 5일, 6일째 꼬리를 달면서 눌러지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네, 상승을 강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평선 기술적으로만 보았을 때도 5일선, 21선, 61선, 121선 네, 이렇게 다 정배열이 되었고요. 장기 이평선은 241선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네,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41선을 사실 기술적으로 턴어라운드를 시켰을 때에 대한 움직임이 전형적인 주가의 장기 하락에서 장기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아주 네,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하락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위한 준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241선과 이 월봉의 20월봉선은 상당히 유사하게 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월봉도 거래가 터지면서 좀 이제 양봉을 길게 뽑아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나 분명히 이제 좋은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며칠째 한 또 일주일 가까이 계속 이제 하락만 시키는 그런 움직임인데 분명히 또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이 빠지게 떨어뜨렸다가도 금방 올리고, 네, 진이 빠지게 떨어뜨렸다가 올리고, 빠졌다가 올리고 이렇게 계속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진이 빠질 때까지 떨어뜨릴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기에는 이번 주에 또 그런 소식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하락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상승으로 힘을 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네,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 종목들 전부 다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투자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6만 주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94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네, 매도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4월 21일자로 이제 그 공시가 나왔었고요. 전환사채 물량이 4월 21일자로 네,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또 이제 매도를 시작을 한 모습이고요. 좀 공격적인 매도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투자도 지금 22만 주, 투신이 18만 주 매도하면서 또 이제 외국인 투자자 이외에도 이 투신도 21일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지금 매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연기금 투자자는 오늘도 23만 주를 매수하면서 최근에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계속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모아가는 세력 중에 거의 이제 유일하죠. 네, 그래서 아주 강하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도 지금 200만 주 가까이를 또 매수를 하면서 계속 두산에너빌리티 지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부터 4월 25일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매수를 하면서 네, 아주 강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사모펀드는 오늘 10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한 3일 정도 매도했던 것을 네, 메워주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와 이 투신이 좀 매도를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CB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이 되었을 때 그 물량이 이제 국매도와 교환이 되는지 아니면은 현물로 이제 매도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물량이 225만 주이기 때문에 네, 크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가 이제 CB 전환 물량으로 인해서 공매도 잔고가 다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블록딜의 여파처럼 크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네, 시간을 두고 나면 결국에는 그 물량도 금방 소화가 될 것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원래 가던 그 방향대로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고요. 공매도 잔고는 어제보다 네, 또 33만 주 정도가 줄어서 500만 주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연일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0만 주까지 단기간에 늘었다가 지금 3월 30일부터 4월 21일까지
약 3주 동안 군매도 잔고가 750만 주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매도 1거래가 4월 24일, 4월 25일 해서 지금 46만 주, 55만 주 해서 또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이제 또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또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4월 24일부터 해서 다시 국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내일 그리고 모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공매도 잔고가 이전보다 확실히 많이 줄었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공매도 잔고가 많이 감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차 잔고도 보시면 지금 체결이 16만 주, 상환이 16,000주로 해서 뭐 한 15만 주 정도가 늘었지만 잔고는 뭐 2,470만 주, 어제는 2,450만 주, 뭐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공매도 잔고, 그 다음에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지금 최저점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가 많이 늘었지만 신규 공매도가 될 수 있는 대차 잔고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이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국인 추적 물량은 94만 주, 당일은 89만 주 정도로 매도 물량이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한 9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어제도 31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보유율 자체는 이제 12.86%로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많은 쪽에 속하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해서 한 100만 주 정도를 던졌는데 이 던진 물량이 다시 군매도화 되는지는 내일 군매도 잔고를 또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군매도가 늘었다 줄었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주가도 점점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이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이 물량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군매도 잔고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여기에 대해서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천천히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어제 기준으로 또 모간솔은 매수를 했고 JP모간은 매도를 하면서 지금 또 신한증권 JP모간은 매도하고 모간솔은 매수하는 이렇게 이제 물량이 계속 교환되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60일 평균으로 보았을 때는 계속 모간솔은 매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물량을 늘려가고 있고요. JP모간도 이전에 많이 매수했다가 매도하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이 이제 이 모간서울로 많이 이동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모간서울은 군매도 대량 보유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군매도 잔고가 지금 한 700만 주 이상 감소를 하는 동안 모간서울에 대한 이 물량도 크게 늘었다. 네, 그래서 이 물량을 늘린 다음에 이제 다시 이 공매도를 늘려가는지는 한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블록딜이라는 특이한 이벤트가 있었고 그런 이벤트 때문에 외국인 지분이 늘었다가 그것을 이용해서 외국인이 공매도를 확 늘렸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있을 만한 명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던 만큼 공매도 잔고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수급까지도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한수원과 이제 프랑스 오라노와 함께 이렇게 원전 사후 관리 협력 강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한수원이 프랑스 국영 원자력 기업 오라노와 원자력 발전 관련 사후 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사후 관리 분야의 상호 협력 양해각서죠. MOU를 맺었고 이 오라노 기업과 함께 사후 작업이라는 것은 이제 원전 해체에 초점을 두고 협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어서 가장 많은 원전 56기를 운영 중이고요. 거기에 이제 영구 정지한 원전 14기에 대해서 해체 작업까지 착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수원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원전 해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해체 기술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것을 이렇게 협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우주 기업과 그다음에 원전 사후 관리 분야 상호 협력을 계속 늘려나가고 그다음에 그 관련 기술 인력들을 같이 키워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MOU를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규 원전 건설에도 초점을 두고 있지만 지금 이제 원전 해체에 대해서도 시장을 넓혀가고 있고요. 전 세계에 대한 그런 원전 해체 시장도 점점 이제 늘어나면서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2050년으로 갈수록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요. 점점 이 원전 시장에 대한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죠. 안전위원회가 캐나다와 양자 회의를 개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일과 26일에 서울 중구 호텔 그레이스리에서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양자 회의를 진행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캐나다의 원안이 부위원장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원안이 사무처장 이렇게 대표로 참여를 해서 양국 원자력 안전 규제 담당자들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해체, 그다음에 위험도 정보 활용, 그다음에 원전 규제 감독 체계 등 4개 분야의 실무진 워킹 그룹을 구성해서 협력을 한다라고 이렇게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회의는 실무진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 방식을 시도한 첫 회의라고 했고, 의미 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와 캐나다도 지금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협력을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의 ISMR을 캐나다의 그런 수출 가능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기사에서 이 우리나라 SMR에 대한 관심을 캐나다에서 보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캐나다의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도 일찌감치 그런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SMR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또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웨스팅하우스에 이 인수를 했던 그 캐나다죠. 캐나다의 사모펀드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런 지분 자체도 캐나다 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간다고 하니까 좀 이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 프랑스와도 협력을 하고 캐나다와도 협력하고 뭐 좋은 소식들이 이제 있긴 합니다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굵직한 소식이 아직까지는 들려오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제 원자력 에너지 산업전을 개막했다라고 여러분들께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주에서 이제 열리게 되고요.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전 KPS 등 국내 원전 기관들과 그 다음에 프랑스의 오라노, 웨스팅하우스 등 해외 기업 5개, 그 다음에 우수, 중소, 중견기업 등 47개 업체가 참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원전 기술 홍보와 그 다음에 그런 해외 기업들의 원전 기술 홍보, 뭐 그런 교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산업전을 통해서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프랑스의 오라노와 캐나다의 원안이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각국의 기업들 간의 원자력 관련 협력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어제도 이제 폴란드 원전에 대한 그런 협력 관계 그런 것들도 확인을 했었고요. 프랑스도 확인했고 캐나다도 확인을 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관계는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나라를 방문을 할 때는 이런 단순히 산업전을 참여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4월 26일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앞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관련 소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찌감치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간의 그런 협력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진 간의 그런 협의가 먼저 진행이 되고 이제 대통령 간의 그런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기가 저는 조만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이라도 이번 주에 크게 소식이 없고 결판이 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미국과 한국, 그다음에 그런 프랑스의 3파전에서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프랑스도 별도로 이제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가 분명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와 중국의 그런 원전 기술이 워낙 좋기도 하고 그런 시장에 대한 확대, 그죠?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도 협력을 같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 지분에 대한 그런 퍼센트를 조율 중이다라고 발표가 나왔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이 나고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체코 원전, 뭐 사우디 원전, UAE 원전, 그런 터키 원전 이런 관련 추가 원전 건설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주가들도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신한울 3, 4호기, 뭐 폴란드 원전 이런 소식에도 사실상 우리의 기대치만큼 속 시원하게 좀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2차 전지 옆 동네는 좀 이제 힘있게 올라가다가 이제 좀 꺾이긴 했지만 사실 그런 정도의 상승을 우리는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2021년을 자꾸 회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공교롭게도 딱 원전 협력에 대한 소식이 발표되었을 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위치도 사실 유사하거든요. 자,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정도의 양봉을 좀 밀어 넣으면서 이전 전고점을 좀 뚫어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26일인데 내일은 이제 한국 시간으로 26일이기 때문에 바로 발표가 나진 않을 것 같고요. 다음 그 27일이죠. 우리나라 날짜로 27일 목요일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내일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